귤 준다고 김정은 얼까까까. 네. 자, 이런 주제. 제목을 제가 좀 약하게 뽑았더니 우리 전유옥 작가님이 아니 제목을 좀 세게 뽑자고 해가지고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귤 준다고 김정은 얼까. 자, 아시죠? 귤 2만 상자가 네. 북한에 어제 오늘 지금 우리 공군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이 거기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군장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공군기 너무, 4대 예. C-130이라고 최신 형제 우리 공군기죠.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 수송기가 제일 큰 수송기인데 네. 이게 하루에 4대가 북한을 가가지고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고 또 오늘도 2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자 2만 상자 200톤을 나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자, 강원성 흥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네. 우리 제가 말씀을 하기도 전에 읽으면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네, 계십니다. 네. 강원성 님이 귤도 육로로 가도 좋은데 굳이 비행기로 보낼 이유가 뭘까? 아니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거니까 싱싱하게 잘 드시라고. 아, 근데 그 조종사의 심정이 어땠을까? 대한민국 공군기가 김정은한테 귤 바치러.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북한 동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네. 김정은이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귤 못 먹어갖고 내가 이러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귤 상자 뻥뻥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바닥까지 볼 것 같아요. 진짜 귤만 보냈나 해가지고요. 네. 아마도 우리 이설주줄 명품 디올 핸드백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 슈얼런 립이 얘기하셨던 500만 원짜리 패트리스 와인이라도 보내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손미모 씨가요. 네. 군을 아주 택배 기사로 다루고 있음. 야, 대한민국 공군이 네. 대한민국 군이 지금 말대로 하면 택배가 돼버렸네요. 택배가 네. 돼버렸습니다. 김주빵님 사실- 육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아마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일리 있을 것 육로로 같습니다. 옮기고 해로 하면 네. 시간 때문에 아마 신선도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신선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문제는요. 네. 이제 여러분들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정치를 볼 때 왜 이 시점에 왜 이 시점에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펜스 미 부통령이 이제 아시아 네.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기 전에 본인이 글을 기고했어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기들 글을 기고해서 유명 언론사에 보냅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풀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하고 2+2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그 다음에 국방장관 2+2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있을 수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중국도 북한에서 규제는 풀 수 없다 이야기 분명히 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갑자기 또 북한에다가 뭐 공군기를 4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원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쟤들 왜 저래? 뭐하나?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왜 이 시점이냐? 왜 이 시점? 사실 보내는 것도 유분수입니다만은 지금 감귤을 보내는 거 이제 북한에서 이런 게 있겠지. 북한 사람들이요 제주도에서는 엄청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가서 물어보면 통일되면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열이면 열 제주도 이야기합니다. 감귤에 대해서 묘한 환상이 있어요. 자, 그걸 보내서 뭘 기대하는 것인지. 자, 한번 맞춰보시죠.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이 좀 심기가 지금 불편할 테니까 심기 풀어주려고 보내겠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걸 보고 이 답방을 하지 않을까. 근데 자, 중국이요. 그 지금 G2의 한 일원이라는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 미국하고 말하자면 무역 그 아주 얼음 이거 좀 풀고 그런 다음에 진짜 그렇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중국의 외교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감각은 제가 보기엔 진짜 바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이제 전례 없는 북한 제재가 시작될 것이다. 더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또 당사자인 한국은 싹 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어머 뜨거라 하고요. 진짜 미국이라도 달려가고 빨리 펜스하고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도 전화를 해야 될 이 시점에서 김정은한테 자 200톤의 귤을 보낸다. 그럼 미국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네들 비핵화가 문제야? 아니면은 북한에다가 지원해주고 싶어서 안달해주고 싶어서 그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우리가 꼭 지켜줘야 돼? 우리 그냥 쟤네들 치워버리면 어때?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북한에 뭐든지 주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평판, 이거 물리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가 저렇게 하는 거는 다 배경이 있겠죠. 그거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뭐 두 측면이 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사로서의 이야기, 나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갑니다. 여기 원희룡 지사를 많이 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제주도가 알려지면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 싱가포르 재미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뭐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싱가포르가 뭐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랄까요? 뭐 알려지는 그게 굉장히 높아졌는데, 제주도에 김정은 오면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 제주도 알려진 것보다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주민들께서도 뭐 제주도가 알려지고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큰 틀에서 볼 때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저는 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뭐 더 북한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남북 관계가 정말 좋은 분위기로 가고 북한이 손들고 나온다면 제주도 바닷가 회를 못 사주겠으면 제가 왜 사겠습니다. 제가 왜 사겠어요?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국제사회가 전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왜 해피이르면 뭐 귤을 보내고 뭐 김정은을 한라산 뭐 보내기 위해서 한라산 위에다 헬기 뭘 만든다 이러니까는 국민은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제사회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역시 우리끼리 한국 옛날 주사파들 북한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쓰는 말이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자, 이 논리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국제사회 눈치를 봤어요. 그동안은 봤는데 이제는 북한에서 지금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권에 막 계속 공격합니다. 야, 니들 미국한테 왜 이렇게 끌려가? 미국 눈치 보고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야, 우리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 좀 해줘. 그러다 우리 마음 주고 있잖아. 이번에 귤도 보낼게.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희룡은 왜 그러냐? 원희룡 지사는 원래 사실은 보수 색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 그 원희룡의 몸값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원희룡 지사가 자, 시점을 먼저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겁니다. 청와대에서 귤 보낸다고 하는 그 전날 헬기 이 상황을 김정은이 한라산에 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점검하러 한라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게 드문 일이죠. 거기다가 휴일입니다. 어쨌든 이건 뭘 얘기하냐. 청와대하고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원희룡 지사는 지금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참 모자이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오묘한 정치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할 때 제주도를 보면 선거에 모든 답이 나온다. 이 정도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는 일단 청와대하고의 일종의 교감 끝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미리 테이프를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귤을 딱 이렇게 김정은한테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아까 한국낭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원희룡 지사의 사정이 굉장히 깝깝합니다. 자,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경찰에 출석했죠.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당해낼 장사 없습니다. 겁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원희룡 지사는 대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옛날부터요, 제주도 지사 선거에 나가라고 당에서 많이 얘기했는데도 제주도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주도에 내려가라고 할 때도 죽어도 안 간다고 했습니다. 타일 제주도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안 풀리니까 다시 제주도 지사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의 마음은 늘 여의도에, 늘 청와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지지도를 한번 더 끌어올리고 뭐 여야 불문하고 일단 야당에서는 원희룡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김부겸 선수를
그렇게 보면서 나도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의 원인은 셋입니다, 여러분. 네. 이참에 원희룡 아웃 성리모 님이 딱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군요. 장기영 님이 양천구 때부터 찍어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2만 상자가 이제 갑니다. 뭐 4억 5억 원어치가 가는데 자, 2만 상자를 누가 먹을까요? 자, 이제 이것도 또 관심입니다. 뭐 이번에 북한서 보는 성인은 뭐 이제 무슨 뭐 이산 가족에 보냈다고 하는데 2만 상자 장담컨대요. 이것은 김정은의 통치 수법에 이용이 됩니다. 당근이죠. 김정은의 통치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비싼 벤츠, 물론 새 것도 중고죠. 일본서 뭐 중고 사가지고 당 간부들한테 뿌립니다. 롤렉스 시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딱 사다가 뿌립니다. 자기 생일 때. 이게 통치 행위예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김영란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데 아마도 2만 상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남쪽 애들이 장군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보내온 것을 나 혼자 먹기가 뭐하니까 너네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2만 상자 아마도 최고 당원들 또는 이제 말 잘 듣는 사람 또는 견본으로 이제 뭐 노인들한테 보내면서 활용을 하겠죠. 지역별로 할당을 하면서. 자, 이런데 우리가 왜 써야 되는 겁니까? 왜? 북한은요, 260만 평양시민, 120만 인민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한 20만 명, 그래서 한 350만 명, 한 400만 명이 통치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는 중앙정부가 구호의 송기를 보낼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핵심들한테 뿌려주겠죠. 이걸 우리가 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말. 자, 이윤서님께서 그러셨죠. 그 상자에 과연 귤만 들어있을까요? 또 유한님께서 그 밑장 깔기는 아니길 바라야죠 하는데 귤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귤이 뜻하는 게 밑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의지를 발했죠. 그러면 원래 김정은이 오게 되면은 뭐 한라산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 귤을 이렇게 보낼 퀴스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미리 보냈을까요? 왜 미리 보냈을까요? 이거는 김정은에 대한 확실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북 제재 이렇게 정말 빵빵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귤을 보낸다. 내 뜻은 뭐냐? 이건 껌값이야. 나중에 화끈하게 밀어줄 거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개의치 않아. 민족끼리. 그리고 다음에 진짜 네가 원하는 선물 줄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이게 특활비에서 이 예산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활비로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중에 귤값을 낮게 받다 하더라도 이거 최상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억 원입니다, 여러분. 특활비 5억 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앞으로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댓글을 읽다가 이 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픈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건데요. 슈퍼에 가서 3kg짜리 밀감 봉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살림 주려 하는데 애들은 귤 먹고 싶다 하는데 우리 국민 중에 아직도 귤 못 먹은 사람 있는데 이럴 수 있냐고 어떤 주부가 올린 글이었는데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저도 귤 3kg짜리 살까 말까 11,000원, 12,000원 합니다. 3kg에. 근데 더 좋은 상등품은 막 2만 원까지 하는 것도 저희 동네는 없습니다만 있다고 합니다. 그 상등품을 김정은의 통치 수단으로 우리 안 원장이 한 걸로 써야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저는 우리가 북한에다가 주고 돈 못 받은 게 3조 8천억 원입니다. 뭐 이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주긴 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그냥 이자로 그냥 띵 해도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억 원 또는 5억 원 정도가 이제 네. 특활비 청와대 예산인데 이제 특활비 썼다면 그렇게 이 정부에서 과거 정권에서 특활비 썼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법 처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빵이 갔습니까? 그래요. 부도덕하다고 돈 마음대로 쓴다고. 국회도요 특활비 줄였습니다. 말도 많은 국회도. 그런데 청와대는 특활비 줄였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죠. 남들이 특활비 쓰면 나쁜 놈들 뭐 예산 마음대로 쓰냐고 자기들은 지금 특활비 전혀 줄인 게 없어요. 말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특활비 이야기 나오면 왜? 그 돈 써야겠기에. 그럼 그 돈 중에 일부가 지금 북한
귤 사서 보낸데 했고요.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네. 것처럼 귤값보다 또 더 많이 드는 게 공군기입니다. 사실 공군기가요 4대가 C-130 4대가 북한에 한 번 갔다가 하루에 2번 갔다. 그럼 8대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틀 가니까 16대가 동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하면 비행기 전세 서울 제주도 아니고 제주 평양이에요. 제주 평양을 16번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전세비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세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을 따지면은 5억이 아니라 뭐 10억 이상 넘는 비행값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요. 공군기 동원의 비용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2만 상자 정도 시가로 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 지금 문제는 보냈다. 그 다음에 돈이 어디서 났나? 우리 공군기 동원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전체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따로 간다. 그 다음에 북한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귤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좋은 때가 되면 보낼 수 있죠. 뭐 2만에서 20만 상자도 보낼 수가 있어요.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귤 맛을 보게 한다는 거. 단 북한 주민 전체가 먹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이러다가 한 대 세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에서 나왔었죠. 네. 미국의 이른바 네. 미의회는 좀 중립적인데 미의회의 그 연구원들이 이제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심포지엄에 나와가지고 미국 정부가 결국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지금은 한미 간의 갈등이 수면 아래지만 언젠가는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전 참 깝깝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귤 보낸 거 세컨더리 보이콧에 뭐 우리가 하나의 감정적으로 미국이 아니 우리는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군사 훈련 이런 것도 반띵해 갖고 하는데 너희 귤 보내고 너희들끼리 귤 까먹고 나눠 먹어? 그럼 뭐야?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이 한마디로 헛장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택배 하는 분들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김정은의 택배 기사를 하고 싶은 사람 진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군 안에서도 군에서요. 부글부글 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냐, 우리 신세가. 이래서 우리 공군들에게 토닥토닥 우리가 위로해 드리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김정은 귤 받아먹는다고 오지 않는다. 저는 올해 안에 김정은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은요. 문재인도 이러는 걸 원치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어떻게든지 내 입장으로 에이전트처럼 미국 좀 달래주고 얼른 우리하고 이걸 하게 해야지. 지금 나한테 귤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김정은의 심정일 겁니다. 그리고 공군기를 북한에 귤을 보내는데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감대가 없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면 공군에다가 청와대에서 돈을 주든지 국가 간의 기관도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군기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뭔 이슈를 나르는 건지. 하긴 옛날에 군 1호기 네. 대통령 1호기가 공군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돈 달러 가지고 모 대통령은 미국에는 딸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외환 밀반출입니다. 공군기를 거기에 동원했던 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네. 그걸 날르던 사람이 이랬잖아요. 원 없이 돈가방 날라봤다.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대통령이 공군 전용기, 공군 제1호기라고 합니다. 공군 1호기에다가 딸에게 보낼 달러를 싣고 가서 몰래 완전히 그건 뭐 외국에서 조사하지 않으니까 출입 관리소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주고 그걸로 집사하게 만들었다. 그게 이 정권의 시즌 1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 정권 흉내를 내는 것인지 왜 공군기라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공군 출신이라서 이건 진짜 분노합니다. 네.